네, 조금 전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복잡한 사정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희 두 분의 YTN 객원 해설위원, 정치학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당부터 얘기를 그래도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진실한 사람 얘기, 그 전에 배신의 정치, 어제는 은혜를 갚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 이건 자기 자신의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과거에 선대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여러 그런 전환, 뭐 배신, 뭐 이런 이용하는 거, 이런 사실 정치 영역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식상한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이 물갈이 이런 얘기를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죠.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 예. 이거는 굉장히 하여튼 의미가 아주 굉장히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적어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예. 19대 총선 공천 때 그때 상당한 그 물갈이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친박, 친이계에 대한 어떤 대거 제거를 통해서 친박들이 등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판세가 많이 달라진 것이죠.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또 대선 후보로서 유망해지니까 이제 친박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에서도 나온 것일 테고요. 말하자면 하여튼 좀 과거의 그런 것들을 좀 잊지 말라. 좀 이런 신의를 아주 중요시하는 어떤 면에서는 뭐 대단히 무서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공천 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잠시 잠복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큰 이슈들에서 이제 가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이 배신의 정치 심판론에서 그다음에 진실한 사람론, 이제 은혜론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차기 총선의 공천의 어떤 기준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공천 룰에 대한 논란을 서로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결국 이제 내놓을 카드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수라고 할까요? 하는 것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드러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공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사실 좀 모호한 개념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표현은 굉장히 모호합니다만 아마 대통령 마음에는 이미 소위 말하는 박심은 이미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그 배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는 지금 최근에 진실된 사람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분명한 그 도덕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무엇이냐인데, 글쎄, 저는 뭐, 감히 뭐 제가 박심을 읽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의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적어도 정부의 입법안,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한다면 좀 충성스러운 사람,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진박, 가박 뭐 이런 얘기들이 박자 들어간 말들이 그동안에도 많았는데 새로 또 진박, 가박 나왔지 않습니까? 좀 한번 좀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죠. 이걸 뭐 용어라고. 친박 용어 사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 진짜냐 가짜냐. 또는 이제 이른바 박 대통령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냐, 새롭게 이제 친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냐, 뭐 그전에도 이 박자를 놓고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가졌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어떤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른바 진박과 가박을 좀 구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진박 가박이 가장 최근에 나온 용어사전에 투입된
삽입된 어떤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되고요. 이미 사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여기선 이미 빠져 있고 지금 이른바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도 진박, 가박, 뭐 용박이 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두 분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재윤 의원 저희가 앞서 뉴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광호 의원 오늘 김재윤 의원 두 의원이 최종심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되는데 송광호 의원은 징역 4년형이 확정돼서 의원직 잃었고요. 조금 전 김재윤 의원의 판결도 전해졌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 2심, 항소심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가 지역구인 삼선 의원입니다. 서울 종합예술학교 이사장한테 학교 이름을 바꿔달라는 입법 청탁을 받으면서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직에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천 기준을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또한 전략 공천은 안 된다. 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뽑아야 된다. 지역에서라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좀 기류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김무성 대표가요? 김무성 대표는 이미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우선 공천제가 당헌 당규에도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그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공천 과정에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소 상당히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습니다. 이런 공천 기준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벌써 정부에서는 뭐 장관이나 그다음에 비서관급들이 지금 사표를 내고 출마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약 한 20여 명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기에 정리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제는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까지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가 사실은 총선을 치르는 당대표한테 제일 큰 강력한 권력은 공천권인데 여기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략 공천론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김무성 대표의 장악력이 급속도로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공천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언급이 원론적으로 보면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석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면 본질이 좀 상하게 될 것 같고 따라서 김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박 대통령의 진위를 확인하고 아마 점검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공천 룰을 바꾸기 위한 어떤 기구를 곧 구성해서 이제 작동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다 이제 근본적인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야당 소식, 문재인 박지원 회동 소식을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자 우선 그 권노갑 상임고문 동교동계의 뭐 좌장 원로죠. 문재인 대표한테 이미 물러나라고 만나서 자기가 직접 전달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저희가 권노갑 고문한테 전화 인터뷰 요청했는데 그 고사를 했고 권 고문의 측근이고 동교동계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어왔던 이훈평 전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먼저 이 전 의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훈평입니다. 네, 워낙 지금 호남 민심이 특히 문재인 대표한테 좋지가 않다고 하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호남 민심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호남 민심은 우리 야당 60년 사이에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네. 어떤 것에서 그렇게 느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래도 우리 야당은 호남 쪽에서 지켜왔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이게 호남 민심이 전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 아까도 잠깐 권노갑 고문 말씀하시던데 권노갑 고문님께서 명절 때 1년에 2번이면은 고향 목포에 절에 가서 부모님들 유폐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참배하고 강주에 가서 한 3일 쉬십니다. 예. 그런데 이번 추석 때 광주 가서 이렇게 계시는데 한 40명이 한 3일 동안 다녀갔어요. 예. 지방 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유지들이. 예. 그래서 심각하게 공고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고문님께서 이건 또 당의 어르신으로서 또 지역의 어른으로서 이걸 당을 바로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정부가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바로 문재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 7.28 보선 때보다 그 이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예. 빨리 그 고치를 정해라. 예. 이런 권유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하셨다던가요? 그건 별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 네. 알아듣는 것처럼 했고 예. 그 대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대안 예. 비대로 할 거냐 선대위로 할 거냐 임시 전당대로 할 거냐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었고 그걸 가지고 또 비주류 예. 중진들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물밑에서 만나셨습니다. 예. 어떻게든 당을 이렇게 깨지 말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문재인이 이 선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이제 해 오셨어요. 예. 그러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네. 또 요새 언론에 좀 나던데 선대위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공고문께서는 과거에 당 대표를 했던 사람들로 선대위를 만들면은 예. 또 무슨 얘기냐면 개보 정치가 된다, 나눠먹기가 된다. 네. 그런데 또 그러면 대통령 후보군으로 하자 했더니 대통령 후보군으로 보니까요. 전부 자기 선거가 코앞에 닥쳐갖고 죽을 지경인 사람이라든가 예. 또 시정이라든가 도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선거한다고 선거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은평 전 의원에게 현재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은평 전 의원에게 권노갑 고문이 전했다는 얘기들이요. 네. 하여튼 지금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역사 교과서 문제로 해서 다소 여론의 지지를 좀 얻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인 당의 지지도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11월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정치연합이 32% 지지,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27%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차가 겨우 5%면은 상황이 경우에 따라서 상당 부분 여당에게도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뭔가 새로운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호남에서조차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만일 호남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다면은 이건 지역주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새정치연합의 기반은 아무래도 호남 지지 아닙니까? 거기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경인 지역에서도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또 많이 있고요. 많이 있죠. 네. 박 교수님. 호남의 선택이 결국은 중요한 거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게 통합 전대는 이미 좀 무리를 건너간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총선 대비용으로 통합 선대위를 범야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문 대표나 친노 측이
지금의 기득권을 예. 얼마나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친노 아닌 다른 계파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오늘 만났다는 것은 이미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다양한 의견을 아마 수렴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의견 수렴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를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교과서 문제에 가려져 있었던 야권의 아주 최대 핵심 난제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단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다만 그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밀한 또는 각 계파별로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아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